어떤 책을 읽을까 고민하는 분들을 위한 시간이죠. 북구북구 북튜버 이시안 씨, 북칼럼니스트 박사 씨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책을 소개도 안 했는데 음악이 나가는 동안 두 분께서 책에 대한 벌써 호평을 막 쏟아내주고 계십니다. 네. 오늘의 책은 이본 슈나드의 파타고니아 파도가 칠 때는 서핑을 이라는 책입니다. 파타고니아는 아마 한 번쯤 들어보셨거나 눈으로 보셨을 거예요. 세계적인 아웃도어 이제 의류와 또 용품을 만드는 기업인데, 이 저자인 이본 슈나드가 파타고니아의 창업자인데 단순한 어떤 기업가 이렇게만 설명이 될 수 없는 인물이잖아요. 그렇죠. 먼저 작가에 대한 소개부터 좀 해주십시오. 네, 이본 슈나드는 1938년생이에요. 퀘벡 출신의 프랑스계 캐나다인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복잡하네요. 미국에서. 네. 복잡하죠. 네. 그 아버지의 천식 때문에 1946년에 캘리포니아로 이주를 하게 되는데요. 근데 공립학교에 들어갔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아주 사소한 문제가 하나 발생을 해요. 네. 이본 슈나드가 영어를 못했어요. 아, 이 퀘벡의 프랑스계 출신이니까 프랑스어를 쓰죠. 네. 불어를 썼군요. 지금 학교에 가는데 영어를 못하고 키도 작고 이름도 여자 같잖아요. 이본, 그러니까 이게 정말 놀림감에 타겟이 딱 되기 좋은 상황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본 슈나드에 따르면 미래의 기업가라면 누구나 할 만한 선택을 했다고 합니다. 학교에서 도망친 거죠. 스티브 잡스가 있고 유명한 그 이전에 에디슨은 아예 쫓겨났었고 네. 이런 어떤 내가 학교에서 도망을 안 가서 지금 여기 앉아있구나. 나는 참, 나는 네. 졸업 안 하고 잘 나왔는데 다시 돌아가서 졸업을 한 게 이게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위대한 기업가가 되려면 일단 학교에서 한번 나와줘야 되는 거군요. 네. 그래서 이제 밖을 좀 돌다가 그게 고등학교 그리고 지역의 2년제 대학에 갔는데도 계속돼가지고요. 학업은 안 하고 카약, 낚시, 등반 등에 빠져 살아요. 한마디로 그냥 논 거죠. 그렇죠. 그 중에 이제 등반에 대한 취미가 깊어지다 보니까 이게 등반 장비가 좀 부족하다 싶어서 자기가 직접 만들고 싶어가지고요. 대장장이 이를 독학을 해요. 그래서 지금도 자기를 소개할 때 대장장이라는 말을 하거든요. 지금은 이제 그 등산 장비들이 굉장히 그 현대화돼서 네. 좀 더 이제 경량화시키고 또 탄탄하게 만들기 때문에 합금 소재, 플라스틱 이런 것들을 많이 쓰는데 당시만 해도 그냥 강철이에요, 강철. 쇠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네. 이게 피스톤이라고 해서 막 박아 넣는 것들 막 이런 것들 직접 다 만들었다는 거죠. 네. 그래서 박아 넣고 그냥 나오니까 이게 자연의 해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렇죠. 제거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었는데 주위에서 보니까 이거 너무 좋은데 이거 어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만들었다. 그러니까 나도 좀 살 수 있냐? 그래서 이제 이걸 파는 사업을 시작을 하게 돼요. 그게 파타고니아라는 기업의 시작이 되는 거군요. 완전 처음 시작은 그렇죠. 근데 이때만 해도 그냥 아는 사람한테 만들어주기 정도였는데요. 이 무렵에 징집영장이 날라와서 군대를 가게 됩니다. 군대를 가게 된다. 그리고 이제 파병이 되는데 주한미군으로 파견이 돼요. 주한미군. 네. 그래서, 근데 왔는데 그 성격이 어디 안 가죠. 여기서 발전기 켜고 끄는 일을 맡게 되는데 그거를 다른 사람한테 돈 주고 시키고 자기는 몰래 빠져나와서 북한산을 오른다든가 그런 식으로 어디 안 가더라고요. 제가 아까 음악 나갈 때 잠깐 이야기 했었는데 이 북한산 인수봉에 가면 등반 코스 루트가 있어요. 네. 거기 취나드 A, 취나드 B라는 코스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잘못 알았던 거지. 쉬나드인데 당시만 해도 그 영어 철자를 취나드라고 읽었던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이본 슈나드가 군화를 신고 개척했다라고 하는 인수봉의 암벽 등반 루트입니다. 네, 맞습니다. 대단합니다, 참. 그래서 파타고니아 창업자의 그 어떤 유산이 한국에도 지금 남아 있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그리고 제대를 해서 집으로 돌아가서 본격적인 사업을 그때부터 시작을 하게 되거든요. 그게 이제 파타고니아의 제대로 된 시작이라고 할 수 있고요. 파타고니아 기업은 2019년에 UN 지구 환경 대상 기업가 비전 부분을 수상했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요. 우리는 우리의 터전 지구를 되살리기 위해 사업을 합니다. 라는 사명 선언문이 있거든요. 네. 이런 것들을 가장 잘 지키며 지금 기업 운영을 하고 있다라고 해서 환경이 좀 이슈가 되는 요즘에 가장 좀 본받을 만한 기업 이렇게 칭송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ESG라는 어떤 경영의 이념이 설립되기 이전에 이미 이번 슈나드는 그런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이제 사업을 하고 있었다. 네.
이 파타고니아의 역사 또 기업 철학 이렇게 이제 두 부분으로 이제 크게 나눌 수 있는데 재미있는 뭐 에피소드라든지 앞서 이야기하신 뭐 그 등반가로서의 어떤 경험들을 담고 있는 뭐 그런 대목들이 있습니까? 근데 이분은 살아계신 게 신기하더라고요. 아니, 정말 무슨, 뭐, 어디서 다이빙을 했다가, 뭐, 이를테면 두개골에 금이 가고 척추가 부러졌다. 뭐, 어디서 산사태를 만나서, 뭐, 어떻게 됐다. 정말, 네. 그런 경험을 안 하실 수가 없는 게 네. 잠시도 집에 계시질 않으셨어요. 흥미로운 건 그 8,000m 14개를 최초로 올라갔다라고 하는 라인홀트 메스너라고 하는 이태리 산악인인데 그분도 아직 살아계세요. 그리고 젊을 때를 보면 자기가 젊을 때는 1년 365일 중에 200일을 침낭에서 잤대요. 네, 그랬다고 텐트가 아니라 하더라고요. 그냥 네, 텐트도 안 하고 침낭에서. 불어로 비바크라고요. 바깥에서 잔다고. 사실 저는 뭐 이렇게 아웃도어 스포츠를 별로 즐겨본 적이 없어서 사실 막 보면서 와, 대단하다 막 이런 건 오히려 좀 실감이 안 났고 좀 더 실감이 났던 거는 뭐였냐면 아까 얘기를 했었잖아요. 뭐 정말 계속 그러니까 덜 벌고 거의 안 벌고 정말 생계를 유지할 정도만 하면서 계속 산에서 이제 지냈었는데 그때 그 샌프란시스코의 그 시절 얘기인데요. 그 샌프란시스코 하자 있는 캔, 그러니까 잘못된 캔을 파는 할인점에 가서 찌그러진 고양이 캔, 고양이 먹이 캔을 2상자를 사고 그걸 가지고서 그 뒤에 뭐 피켈로 잡은 뭐 얼룩 다람쥐, 푸른 들꿩, 호저 뭐 이런 그 산에서 작은 사셨으니까. 동물들 하고 뭐 오트밀, 감자 이런 걸 보충해서 먹으면서 살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희 집에 지금 쌓이는 게 고양이 캔이거든요. 정말 되게 와닿더라고요. 저기 국립공원에서 사냥하시면 안 돼요. 그렇죠. 사냥하시면 안 되죠 이젠. 그거 가지고 올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그 60년대, 70년대에 이제 미국 사회를 흔들었던 어떤 히피즘 그리고 자연주의에 대한 어떤 영향을 받고 더군다나 이제 산악인이었으니까 그런 어떤 운동에 동참하면서 사실 이제 당신은 거의 히피로 살았다라고 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이런 구절이 있어요. 우리는 암벽이나 빙벽을 타는 것이 사회에서 전혀 경제적 가치를 인정받는 일이 아니라는 데 특별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다. 우리는 소비 문화에 저항하는 사람들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멋지네요. 네. 돈이 안 되는 일을 하는 것으로서 우리는 네. 자부심을 가졌다. 그래서 에피소드에 보면요. 1962년에 친구랑 동부 해안 등반을 마치고 화물 열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고 있다가 체포가 돼요. 그래서 18일간 유치장에 갇히거든요. 네. 이유가 뭐냐면 보니까 뚜렷한 소득원이 없는 것 같은데 방황하고 있다. 그게 체포의 이유였어요. 그 당시에는 사실 이제 불황아처럼 그렇죠, 이렇게 그렇죠. 분류가 되잖아요. 네. 네. 그래서 아니 이런 사람이 또 보면 징집영장이 이 뒤에 징집영장이 날아오는데 군대 가기 싫어서 간장을 들이마시고요. 그렇다고 너무 역해서 토해내고 어쩔 수 없이 끌려가거든요. 네, 그 덕분에 시나드 코스가 생긴 거죠. 인스봉에. 그렇죠. 예. 그분이 없었으면 초기 인수봉 암벽 등반 불가능했어요. 생각해보면 저는 이런 젊은 시절을 보낸 사람이 지금 보면 이제 사회에서 너무나 좀 동떨어진 저렇게 살아가지고 저거 사람 구실할까? 사실 어른들이 보면 그렇게 생각할 만한 그런 시절을 보낸 사람이 지금 가장 큰 사람 구실을 하고 있잖아요. 사실은 뭐 특정 기업 이름을 이야기하긴 그렇습니다만 스티브 잡스의 뭐 애플이라든지 뭐 일본의 발뮤다 같은 이 기업들을 보면 그 기업 창업자의 그 철학이 사실은 이번 신화도하고도 맞는 부분이 많잖아요. 네. 뭐 어디에도 없던 길로 가라, 다르게 생각하라, 뭐 이런 어떤 그 기업의 이념들이 떠오르게 되는데 이번 신화도야말로 남들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자신의 젊은 날을 살았고 네. 또 거기서 자기의 이제 철학을 가져온 인물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네. 이게 다른 방식도 아니고 저렇게 하면 이제 안 되는 방식. 저거 당시의 진짜 사회관으로 봤을 때 커서 뭐가 되려고 그래. 막 이런 방식으로 오히려 이렇게 큰 사람이 됐다는 게 지금 사실 젊은 시절의 모습만 보고 이 사람의 앞으로 미래를 재단하는 거 그런 거 참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부모님들이요. 야, 스티브 잡스처럼 위대한 기업가가 돼야지. 이본 슈나드처럼 성공한 사업가가 돼야지. 뭐 누구처럼 뭐가 돼야지라고 하시고서는 네. 스티브 잡스나 이본 슈나드처럼 살려고 하면 안 돼. 라고 그렇죠. 이야기를 하실 거란 말이에요. 네. 당장에 전 스티브 잡스를 따라하기 위해서 학교를 그만두겠습니다. 이러면 난리 나죠, 그러면. 그러니까 이번 시나드 같은 경우는 학교를 그 짧게 다니는 그 와중에도
정말 수업을 전혀 거의 안 듣고 수업을 들어도 되게 인상적이었던 게 역사 시간은 숨 참기 연습을 하는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죠. 네, 그래서 숨 참는 연습을 해서 덕분에 주말이면 맨몸으로 그 말리부 해안 깊은데 들어가서 물속에서 전복과 바닷가재를 잔뜩 잡아왔다. 이런 걸 자랑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프리다이빙 호흡법인데 네. 아마 이번 쉬나드 정도 되면 4분 이상 참으실 거예요. 제가 물 밖에서 3분, 물 안에서 2분 참거든요. 물 네. 밖에서 3분을 참으신다고요? 네, 3분을 참아요. 왜 참아야 하죠, 물 밖에서? 왜냐면 일단 물 밖에서 익숙해져야 네, 물에 들어가면 아무래도 심리적인 영향 때문에 이 물 밖보다 호흡량이 짧아져요. 그러니까 2분 이상 참으려면 물 밖에서 3분 정도 참을 수 있어요. 지금 해보라고 하고 싶은데 그렇게 되면 방송사고라서. 아니, 괜찮습니다. 저희 둘이서 한번 떠들 수 있어요. 아니 네. 두 분도 그럼요. 제가 한 5분만 알려드리면 물 밖에서는 한 2분 이상 참으실 거예요. 아, 진짜요? 네, 제가 이 방송 끝나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역사 시간이 아니어도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 만큼 말하자면 이제 사회가 정해놓은 길에서 이제 벗어났던 인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소비 문화에 저항하는 사람들, 건의를 싫어하고 이런 대목들이 이제 책 안에 등장을 하게 되는데, 그런데 이 이본 쉬나드가 본격적인 이제 사업을 시작했을 때 혼자만 하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 이제 주변의 그렇죠? 사람들이 사업 파트너가 돼서 이제 도와주게 되는데, 그 사람들을 좀 이해해 보면 이번 쉬나드의 삶도 거꾸로 다시 이해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주변에 어떤 인물들이 있었던 겁니까? 저는 여기서 가장 눈에 띄는 인물이라고 한다면 컨설턴트 마이클 카미 박사가 나와요. 컨설턴트 마이클 카미 완전 박사. 짧게 지나가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회사가 점점 커지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친구들과 이제 놀다가 하니까 너무 잘 되는 거죠. 회사가 점점 커지는 과정에서 이거 좀 제대로 해볼까 이 박사를 찾아가는데, 이 박사가 물어보는 게 당신은 왜 사업을 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연히 사업이 잘 돼서 하긴 하는데 나의 꿈은 돈을 충분히 벌고 그리고 배를 타고 완벽한 파도가 있는 남태평양으로 가는 것이다. 다만 이제 지구에 대한 비관적인 전망이 있어서 돈을 벌어서 기부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업을 지속하는 것이다. 그래서 수입에 우리는 10%를 기부하는 프로그램도 하고 있고 지난해도 100만 달러를 기부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마이클 박사가 뭐라고 했냐면 다 헛소리입니다. 그게 목적이라면 회사를 1억 달러쯤에 팔고 200만 달러를 챙기고 나머지는 재단을 설립해서 그 수익금으로 그럼 600에서 800만 달러를 매년 기부할 수 있다. 그리고 인수한 사람이 회사 홍보에 도움이 되니까 10% 기부는 계속하니까 거기서도 또 기부가 될 수 있느냐. 수학을 가르쳐 준 거죠, 한마디로. 네. 그러면서 당신은 왜 사업을 하는지 모르는 것 같다. 라고 한마디를 하니까 이분이 선승에게 머리를 얻어맞은 것처럼 충격을 느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선승에게. 네네. 네. 그렇죠. 이분이 불교도시거든요. 네. 네. 갑자기 미소를 띠는 우리 박사 씨. 마이크 안으로 보입니까? 제 미소가? 눈이 너무 이렇게 반달이 됐나요? 반달이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이유로 우리는 왜 사업을 하는가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을 하고 나중에 찾는 거죠. 그런 단순히 기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롤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네, 하면서 이제 사업의 이유를 찾게 되는 계기가 이 마이클 카미 박사와의 대화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번 쉬나드가 이제 창업하게 되는 파타고니아라고 하는 기업의 어떤 기업 문화와 철학 자체를 완전히 이제 새로 정립하게 되는. 저도 사실 책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부분이 그런 부분이었어요. 지구가 목적이고 사업은 수단이다라고 그렇죠. 하는. 우리가 사업을 지속하는 것은 바로 지구를 보호하기 위해서다. 이 슬로건 되게 재밌잖아요. 옷 사지 마세요라고 하잖아요.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사게 됐다라면 네. 저희가 끝까지 수선해드립니다. 새 옷 사지 마세요라고 하는. 근데 그것이 하나의 그 기업의 어떤 이미지가 돼서 소위 이제 가치 소비라고 하는데 거기에 열렬한 어떤 추종자들을 거느리게 된다는 게 참 흥미로운 지점이 아닌가 하는 또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아니 박사 씨는 실제로- 또 누구 마음에 인상적이었던 등장인물이 있었나요? 네. 정말, 저는 이분이, 그러니까 이를테면 지금 말씀하셨던 그 카미 박사 같은 경우는 바깥에서 어떤 다양성에, 그러니까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이제 충격을 준 케이스라면 저는 이 안에서 이 옆에서 보조를 하면서 같이 회사 키워나간 사람들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었거든요. 네. 특히 이제 부인인 말린다가 인상적인 말린다. 부분인 게 진짜 그냥 처음에 데이트할 때 캠핑장 주변에 데이트를 하고 있었는데 도중에 차가 이렇게 지나가는데 차 안에서 막 사람들이 가득 차 있는데 캔을 바깥에 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이분이 쫓아가서 그 캔을 이제 다시 주워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당연히 이제 그 당시 문화가 아니 무슨 개소리야 막 이러면서 약간 손가락 욕도 하고 네. 이렇게 하죠. 그랬더니
맨손으로 그 차의 번호판을 떼어서 살림 감독관에게 넘기는 네 이런 모습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산이었잖아요. 뭐 그렇죠. 도시에서도 마찬가지겠습니다. 맞아요. 네. 근데 이분은 거기에 반해서 완전 반해서 결혼을 하게 거기에 되고요. 반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성함도 말린다잖아요. 거기 말리셨어요. 옆에서 말리셨어. 네. 말린 거에 말리셔가지고 네. 그래서 결혼하셨는데. 그리고 이제 크리스 맥디비트라고 하는 사업부장이 나오는데 이번에 아주 입에 침이 마르게 칭찬을 합니다. 대단한 능력자다. 자금 조달을 안정시키고 영업 인력을 격려하고 공급 업체들을 회유해서 독점 계약을 따내고 또 안으로는 산만한 직원들을 또 이렇게 다독이고 이 친밀감과 풍부한 감성으로 회사를 하나로 뭉치게 하고 그리고 이제 이본이라고 하는 정말 이제 괴짜 이제 사장이잖아요. 네. 그 이본이 갖고 오는 말도 안 되는 아이디어들을 다 이제 현실화 시켜주고 그것들이 말도 안 된다고 하지 않고 정말 말만 들으면 너무 대단한 능력자잖아요. 근데 이분이 직접 하는 말에 따르면 이분이 처음에 시작했을 때 사업 경험이 전혀 없었대요. 네. 그래가지고 이 뭐 은행장 뭐 이런 그러니까 일단 관련된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모두 불러놓고 이제 이 회사들을 맡아서 경영을 해야 되는데 뭘 해야 할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누군가 나 좀 도와달라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사람들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도와줬다는 거죠. 그래서 모른다는 것을 인정하고 도움을 구하면 사람들은 정말 적극적으로 도와주려고 애를 쓰더라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은행장들은 자기들 돈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안 도와줄 수가 없어요. 그렇겠죠. 한국에서 네. 그랬으면 이거 좀 어리숙한 사람 어떻게 호구다. 빼먹을까 이렇게 좀 파리들이 꼬였을 것 같긴 합니다. 아니요. 제가 아는 그 사업하는 후배가 있는데 이분이 은행 부채가 좀 있어요. 항상 하시는 이야기가 형 저는 길에서 쓰러지면 119보다 은행장님들이 먼저 오세요.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하시면서 우스운 소리를 하는데 이게 농담이긴 합니다만 그만큼 자신이 모른다는 것을 인정하고 주변에 네. 도움을 요청하고 네. 그것을 통해서 이제 같이 만들어낸 회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굉장히 열린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회사라는 느낌이 굉장히 강했어요. 네, 한마디로 이 괴짜들이 하나의 비즈니스를 성공시키며 지구에 어떤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가. 그것이 바로 이 파타고니아 파도가 칠 때는 서핑을이라고 하는 책의 이제 도입 부분에 나오는 이야기들이었습니다. 김태훈의 프리웨이. 빌보드 키드의 아침 선택 KBS 2라디오 김태훈의 프리웨이 북구북구 이시안 씨, 박사 씨와 함께 오늘 파타고니아 파도가 칠 때는 서핑을 읽어보고 있습니다. 자, 이 책에 담겨있는 이제 파타고니아라는 기업의 문화들 굉장히 흥미로운 문화들이며 또 매력적인 문화들이 많습니다. 아까 슬로건에 대한 부분은 뭐 간단하게 우리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만 그 문화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 주시죠. 뭔가 선한 영향력이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좀 많이 알아야 될 그런 어떤 기업 문화가 아닌가 하는 또 생각도 드는데. 네. 저는 일단 여기서 눈에 확 띄는 거는 제목이죠. 파타고니아. 한 다음에 파도가 칠 때는 서핑을. 네. 이 책을 처음 사신 분도 아마 파타고니아 때문에 산 게 아니라 그 뒤에 부제에 파도가 칠 때는 서핑을 저게 내가 원하는 삶이다. 이러면서 아니 근데 보통 제목으로 쓸 때는 좀 상징적 의미로 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를테면 뭐 힐링책이나 뭐 이런 것들 봐도 뭐 파도를 잘 타라라던가 뭐 약간 은유적으로 쓰는데 이건 진짜 말 그대로 리얼하게 그러니까 뭐 네. 다른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맞아요. 파도가 칠 때는 서핑을 해. 그렇죠. 딱 그거죠. 네. 네. 이게 파타고니아가 본격적으로 자리 잡기 전에 대장간 시절부터 하나의 모토였다고 그래요. 2m짜리 파도가 오면 대장간 문을 닫고 보드를 타러 갔다. 잘 타시는 거예요. 2m짜리면 오버헤드 사이즈인데 엄청 큽니다. 바다에서 그거 만나면 순식간에 뭐 눈앞이 깜깜해집니다. 망했구나 하면서. 그리고 나중에 이제 본격적으로 대장장이 사업을 해가지고 이렇게 우편 발송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때도 어떻게 얘기했냐면 여름 시즌에는 발송이 늦을 수 있으니 뭐 기대하지 마세요. 이런 식으로. 파도를 타고 있으니까. 파도나 또는 등반을 하러 가야 타고 되니까. 있으니까. 예.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일을 할 때 일에 쫓겨가는 게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오히려 내 삶이 먼저고 그리고 이제 일은 뭐 할 수 있으면 하고. 우리는 왜 일하다가 남는 시간에 나의 삶을 살려고 네. 하는데 이번 신하들은 거꾸로였던 거죠. 내 삶을 먼저 살고 일은 나머지 시간에 할게라고 하는. 근데 저는 되게 설득이 됐어요. 왜냐하면 그냥 내 삶이 중요하다, 뭐 일이 중요하다 이런 문제가 아니고요.
파도가 2m짜리가 오는 게 약속하고 오는 게 아니잖아요. 눈이 뭐 이를테면 스키 타기 너무 좋은 눈이다. 그렇죠. 이게 약속하고 오는, 이를테면 뭐 일요일 아침 10시에 와. 뭐 이런 게 아니잖아. 그랬을 때 약속하고 할 수 있는 거는 미루더라도 약속을 하지 않고 오는 것은 그것은 이제 일단 먼저 챙길 수밖에 없다. 너무 설득력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박사 씨는 서핑을 배우면 안 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러면 우리 방송 시간에 파도가 오는데 하면서 방송 안 보고 이렇게 가시고. 그게 왜냐면 바닷가에 가면 이제 서핑 샵들을 하는 서퍼들, 네. 전문 서퍼들이 있는데 물어봐요. 어떻게 하다 이 바닷가에 와서 서핑을 하시게 됐어요? 그럼 뭐 서울 사람, 부산 사람, 뭐 대구 사람, 전국에서 다 와 있는데 처음엔 직장 다녔대요. 근데 이제 배웠다는 거예요, 서핑을. 근데 이제 직장인들이다 보니까 휴가를 1년에 한두 번밖에 못 쓰고 안 그러면 이제 주말에 내려오잖아요. 근데 파도가 주말에 들어온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가 오는 주말마다 파도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파도가 들어왔다 그러면 이것도 이제 약간 그 중독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차트가 있어요. 파도 차트가. 보다가 오! 파도다! 그러면 월차 내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게 이제 중독이 되면 안 되겠다. 바닷가에 가서 살아야겠다. 이러면서 이제 삶이 변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네. 제가 아까 궁금한 게 그 잭 존슨 가수 소개하면서 이본 시나드와 비슷한 삶을 살았다고 그랬잖아요. 네. 들어보면 우리 테디가 이본 시나드랑 굉장히 비슷한 삶을 살거든요. 서퍼에 암벽 등반에 그쵸. 약간 한량스러운 기질까지. 오늘 파도가 들어왔는데 저는 여기서 DJ 하고 있어요. 지금 아, 저하고 그런 차이가 있는 거구나. 완전히 다른 삶을 살고 있는 거죠. 파도가 쳐도 서핑을 못 간다는 게 가장 큰 차이군요. 네. 제가 그래서 참 인상적이었던 게 그 바다에 한참 다닐 때 이 샵에 이렇게 뭐 햄버거 가게도 있고 뭐 용품점도 있잖아요. 네. 바닷가에 가서 물건을 사려고 또 음식을 먹으려고 이렇게 가보면 잠겨 있는 거예요. 한낮에. 뭐지? 하고 쳐다보면 공통적으로 붙어 있는 편말이 있어요. 바다에 있습니다. 라고 파도가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바닷가에 있는 많은 그 젊은 서퍼들이 뭐 나이 드신 분들도 계십니다만 이번 시나드에게 영향을 받아서 파도가 칠 때는 가게 문을 닫고 바다에 갑니다. 근데 이건 삶의 태도로서 되게 좀 본받을 만한 점이 있다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물론 이제 무책임하게 자기를 내팽개친다 이러면 안 되겠지만 네. 실제로 아까 제가 아까 앞서서 농담 비슷하게 얘기했지만 성공하기 위해선 파도를 잘 타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도 마찬가지 맥락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나에게 닥쳐오는 여러 가지 일들 중에서 내가 어떤 것들을 취사 선택할 것인가. 라고 하는 이제 이를테면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 고지식하게 뭐 규정된 루틴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것도 또 뭐 괜찮은 삶이기는 한데 근데 좀 더 흥미진진한 삶을 살려면 정말 약속하지 않고 오는 이 손님들, 약속하지 않고 오는 이 2m짜리 파도들 이런 것에 언제든지 이렇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자세를 취하는 것 이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굉장히 건전해 보이는 생각을 방금 했습니다. 네. 저는 거기서 2m짜리 파도가 제일 부럽네요. 저는 2m짜리가 오면 들어오거든요. 너무 커. 아, 그렇군요. 들어오는데 2m짜리부터 타신다는 이번 시나드 대단합니다. 네. 자, 이런 이제 기업들이 점점 늘어나게 됐을 때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이 기업 참 대단하잖아요. 그 사용되는 천이라든지 또는 내장재 같은 경우도 재활용을 거의 그 원칙으로 하고 또 필요 없는 것들은 만들지 않고 사안부터 시작해서 디자인도 단순화시키고. 네. 전 가장 인상적이었던 게 주황색이 환경오염이 심한 색깔이기 때문에 주황색을 쓰지 않는다 하는 게 굉장히 인상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결과적으로는 ESG 해가지고 앞에 E가 환경이잖아요. 그런데 많은 기업들이 그러면 우리가 환경을 위한 어떤 일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생각할 때 하나의 등대가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파타고니아가 이런 식으로 했다라고 했을 때, 저거는 우리도 한번 해보면 좋겠다라든가, 그러니까 파타고니아가 원래 이 사업을 지속할 때 다른 기업들의 롤모델이 되겠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런 네. 등대 역할? 그런 역할로 굉장히 좀 많은 것들을 보여주고 있었고요. 또 하나 우리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돈을 추구하지 말고 가치를 추구해라. 그럼 돈은 따라올 것이다. 그러면 세상 물정 모르시네 뭐 이렇게 생각을 하기 마련인데 어디서 약을 파세요? 막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이 파타고니아는 실제로 가치를 추구했더니 돈이 따라가는 형태 맞아요. 그런 것들이 가능하다는 걸 보여줬다라는 거죠. 이 책의 프롤로그 제목이 뭐냐면요. 옳은 것을 선택하고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압도적으로 성공하는 법. 와, 이 세 줄이면 정말
우리 이제 문 닫고 집에 가도 되지 않습니까? 마법의 석줄이네요. 마법의 석줄이죠. 그렇게만 살 수 있다면 정말로. 네, 마지막에 너무 매력적이다. 압도적 성공. 이 형용사 압도적 너무 좋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이분 같은 경우는 이 파타고니아를 운영을 하면서 엄청 복잡하잖아요. 사실 기업을 운영한다는 게. 근데 뭐 아까 제가 이분이 불교도다라고 잠깐 얘기를 했었지만 불교도면서 이 선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네. 그래서 이 단순함에 대해서 그 가치를 되게 좋아하게 돼서 그런지 그 이를테면 쓰는 언어들이 되게 단순하면서도 좀 이렇게 딱 그 핵심을 찌르는 부분이 있어요. 아까 말씀하셨을 때 그 이 기업을 운영해서 이 이익을 뭐 이제 환경을 위해서 기부를 하겠다고 얘기했다가 약간 쿠사리를 먹고 이게 뭐 방송 용어인지 모르겠습니다. 괜찮은가요?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약간, 방송 용어는 아닌 것 같아요. 네. 일단은 핀잔을 듣고. 핀잔을 네. 듣고. 그러니까 순화됐습니다. 네. 핀잔을 듣고 그리고 난 다음에 자기 이제 그 이후에 자기 기업의 목표를 수정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바랐던 것은 우리의 피톤과 피켈이 다른 장비 제조업체의 본보기가 되었던 것처럼 파타고니아가 다른 기업들이 환경의 책임과 지속 가능성을 탐구할 때 본보기로 삼을 만한 모델이 되는 것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초기에 그 피톤 피켈 이런 걸 만들었을 때 암벽 장비 중에서 이제 바위에다가 그 망치 쳐서 넣는 거거든요. 줄을 이제 걸기 위해서. 네, 네. 그것이 굉장히 혁신적이어서 다른 기업들이 따라했던 것처럼 우리 기업 방식을 보고 다른 기업들이 따라한다면 그러면 정말 이제 이를테면 환경에 있어서 훨씬 더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을까 이 생각을 했다는 거죠. 네. 등산하시는 분들 참 지독한 분들 많으세요. 이제 등로주의, 등반주의 이렇게 나누는데 무조건 올라만 가자 이런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어떻게 올라갈 것이냐, 어느 길로 올라갈 것이냐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 되게 대단한 게 뭐냐면 이렇게 올라가시다가요, 그 인간이 박아놓은 그 외에 쇠 같은 게 있잖아요. 네네. 그 잡으면 되잖아요. 네. 그 잡으면 정말 확실하게 잡히니까 쉽게 올라가거든요. 네. 끝까지 안 잡아요. 그거 떨어질 때까지. 물론 이제 안전줄을 걸고는 있습니다만 네. 저걸 잡으면 올라갈 수 있는데 결국 그걸 안 잡고 떨어져요 밑으로. 뭐 인생에 대한 자세 같네요. 네, 그러면서 아니 그거 왜 안 잡아라고 물어보면 저건 안 보여 눈에. 인간이 만들어놓은 인공 구조물은 나의 등반에 없어. 그래서 그런 어떤 강인한 철학들 그리고 실제로 그것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걸 증명해 보였다는 거. 거기서 이번 쉬나드의 어떤 위대함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I want it. I need it. I'm desperate for it. Okay, let's do it. 김태훈의 프리웨이. 빌보드 키드의 아침 선택, 김태훈의 프리웨이, 북컬럼니스트 박사씨, 북튜버 이시안씨와 함께 북구북구로 꾸며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쉬나드의 파타고니아, 파도가 칠 때는 서핑을 읽어보고 있는데요. 이 책 읽다가 인사 철학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됐어요. 우리는 왜 어떤 사람을 이렇게 뽑을 때 네. 대학교 간판, 뭐 이 사람의 수상 경력, 뭐 이런 것들 다 보고 나서 뽑은 다음에 들어온 사람을 이제 비로소 회사에 대한 어떤 경영 철학을 가르치잖아요. 네. 네. 이분들은 그게 아니라 학교도 안 다니고 뭐 이러셨는데 뭐 하세요? 그러면 저 등산하는데요. 입사. 그냥 입사예요. 뭐 하세요? 바닷가에서 집 짓고 삽니다. 입사. 아니 이런 회사가 있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아니, 생각? 정말, 근데 이게 굉장히 설득력이 있어요. 이분 말은 제품을 사용하는 사람과 만드는 사람의 구분이 없는 거. 이게 이제 자기네가 원하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소비자를 따로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내가 그렇죠. 쓸 걸 만드는 거야. 그렇죠.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럼요. 근데 그게 그래야 정말 좋은 거를 잘 만들 수 있기도 하잖아요. 음. 네. 그리고 정말 알아야죠. 자기가 쓰고 있는 것이 어떻게 쓰이는지 이걸 알아야 되는데 네. 그 부분에 있어서는 되게 분명한 이제 혈압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골수 사업가에게 등반과 급류타기를 가르치는 것은 아웃도어 스포츠를 사랑하는 사람에게 일하는 법을 가르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저도 사실은 주변에서 손가락질 당하며 살거든요. 저 철딱선이. 왜냐면 제 친구들은 다 골프를 쳐요. 근데 저는 이제 엉뚱한 데 가 있으니까. 아니, 근데 지금이라도 파타고니아 입사하겠다고 하면 받아주실 것 같은데요? 한국 파타고니아 관계자분들 지금 듣고 계시면 한번 생각을 좀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래서 같은 취미를 공유하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우리 테디 같은 경우도 어디서 서핑한다는 사람을 만나면 훨씬 다른 사람보다 반가울 거고. 술 안 먹고 한 이틀 떠들죠. 네.
그래서 여기 모인 사람들이 약간 공동체 같은 느낌? 회사라기보다는 같은 공동체.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가족 같은 회사라고 하는데 그 좀 우리는 좀 안 좋은 이미지만 여기는 좋은 의미로서의 가족 공동체 같은 느낌이 들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을 할 때도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그러니까 가족을 위해서 뭔가 한다. 이런 개념이니까 이게 그 넷땡닉스라는 회사에서 네. 규칙 없음이라는 책을 냈잖아요. 규칙 없음. 네, 그 규칙 없음, 그 유일한 규칙이 뭐냐면 모든 것을 넷땡닉스의 이익이 되는 쪽으로 결정할 것. 요거 하나만 딱 있어요. 여기는 그런 얘기를 안 하더라도 우리 공동체니까 그런 어떤 기조? 뭐 내가 뭐 쉬고 싶을 땐 쉬는데 그런데 나는 어쨌든 여기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뭘 해.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지 않더라도 이미 기업 문화가 형성돼 있을 것 같다는 거죠. 그러죠. 제가 사실 한 10여 년 전까지만 해도 담배를 많이 피웠거든요. 네. 하루에 한 4개씩 피고 뭐 산에 가도 피고 바다에 가도 피니까. 근데 그때만 해도 이제 사람들 안 보면 이렇게 틱 하고 던져가지고 길에다 버리기도 하고. 근데 바닷속하고 이제 산을 한참 다니기 시작하면서부터는 그게 잘 안 돼요. 심리적으로 안 돼요. 그게. 그래서 지금 뭐 끊었으니까 상관없습니다만 그때는 담배를 탁 피고 나면 그걸 주머니에 넣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자기 주머니에다 담배 꽁초 넣기 쉽지 않거든요. 근데 정말 버릴 데가 없으면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일본에 여행 갔을 때 정말로 유레카를 외치며 샀던 게 휴대용 재터리가 있습니다. 일본에 가면 1인용 재터리가, 이렇게 주머니에 넣는 재터리가 있어요. 그거 사가지고 가지고 다니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삶의 방식이, 삶의 태도도 바꾸게 되고 자신의 어떤 이후의 어떤 것도 이제 바꾸게 된다는 걸 이제 네. 이 책에서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네, 근데 되게 또 놀라운 건 뭐냐면 그러면서도 엄청나게 다양성을 또 굉장히 추구한다는 거예요. 같은 취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모은다라고 하면 사실 그 사람이 그 사람일 것 같은데, 네. 근데 그렇지 않고 아주 다양한 직업을 가지고 있거나 다양한 환경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과 접촉을 하면서 서로에게 되게 이를테면 신선한 영향력을 행사를 하는 그런 이제 공동체를 만든다는 거죠. 네. 이 두 가지 가치가 사실 양립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파타고니아는 그것을 해내고 있는 겁니다. 네. 그렇군요. 사실 바닷가에 싸움이 많이 나요. 아, 그래요? 많이 다퉈요. 뭐 취미는 비슷한데 다른 사람들이 워낙 많으셔서. 아, 그렇군요. 네. 그리고 또 의외로 그런 것도 있어요. 공동체이기도 합니다만 딱 자기 뭐 서핑이나 뭐 이런 게 딱 끝나면 갑니다 하고서는 탁 가고 가세요라고 탁 하고 서로의 삶에 그렇게 깊숙이 관여하려고 하지 않고 어느 정도까지 이제 거리를 유지하는 삶,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추구하시는 걸 많이 봤던 기억이 납니다. 네. 자, 이번 쉬나드의 파타고니아, 파도가 칠 때는 서핑을 이제 환경보호를 회사의 최고의 어떤 이념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이 400페이지가 넘는 두꺼운 책을 읽어가면서 이제 두 분께서 생각하셨던 부분들을 좀 정리해서 이야기해 주신다면. 저는 사실 여기에 이제 좋은 얘기 많이 나오지만 제가 얻은 가장 큰 교훈은 젊을 때 놀아야 하는구나. 그걸 꼭 나이 들어서 알게 돼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그렇죠. 젊을 때 놀았던 경험들을 가지고서 훌륭하게 자기 삶에서 구현해낼 수 있고 이렇게 안 놀았으면 아마 열심히 공부하려고 나 영어 못하니까 열심히 공부해서 이러면 이 사람이 잘 돼봤자 뭐 하여튼 뭐 그렇게 뭐 그렇게 해서 성공하는 분들도 있지만 네네. 또 다른 방식으로 이분은 이제 자기 삶을 성공시키는 분들이니까. 그래서 이게 젊을 때 노는 것이 나쁘지 않구나 하는 사실은 저는 그런 교훈이 제일 컸어요. 그렇죠. 근데 그 노름에 대해서 아직도 파도가 칠 때는 서핑을 하면서 아직까지 실천하고 계시니까 그런 점도 좀 부럽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놀면서도 그 자신이 뭘 하고 있는지를 끊임없이 고민했던 네.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지속시킬까를 이제 생각하는 뭐 이 책의 내용에도 나옵니다만 인디언들이 그 삶의 속도를 생각할 때 7세대 앞에까지 자연을 물려줄 수 있어야지만 그 속도로 이제 세상을 살아간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던데 네. 바로 그런 걸 이제 삶에다가 이제 녹여내신 분이죠. 박사 씨는 어떻게 보셨어요? 이런 구절이 나와요. 우리는 옳은 일을 하기로 선택할 때마다 그 일이 더 많은 이익을 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것은 우리에게 자신감을 줬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아까 얘기했던 그 프롤로그의 그 세 줄과 또 맞닿는 이야기이기도 하고 네. 이것이 정말로 경험을 통해서 이제 겪은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되게 좋았던 게 뭐였냐면요. 이 파타고니아가 보육시설도 그렇고 굉장히 여성들이 일하기 좋은 이제 회사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 위에 아주 그 높은 층에 있는 사람들도 50% 이상이 여성들이고 굉장히 잘 이제 재어 있는데 정말 일하고 싶은 어머니들이 일하기 좋은 100대 회사로 계속 이름을 올리고 있대요.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일하기 힘든 회사를 누가 대체 왜 경영하겠는가? 라고 얘기를 해요.
너무 당연한데 듣고 나면 약간 한 대 맞은 기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제가 이분이 쓰는 언어가 굉장히 쉽고 단순하다, 명료하다라고 얘기를 했던 게 뭐냐면 이런 부분들인 거죠. 아주 쉽고 들으면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듣고 나면 아 그렇구나, 아 정말 그랬구나, 그렇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런 이제 교훈들이 있는 책인 것 같아요. 모두가 철학자가 돼버린 그런 사업가들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분의 한 줄 추천사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요. 환경에 대한 협박에 지쳤을 때 재미있게 환경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책. 그러니까 환경에 대한 책들이 뭐 1도 올라가면 뭐가 어떻다, 뭐가 멸망한다 인류 해서 멸망한다, 네. 뭐 큰일 난다, 이제 커피 못 먹는다, 네. 과일 사라진다, 뭐 이런 것들이 네. 아니라. 책 읽다 보면 너무 좀 지치기도 하고 그런데 이거는 좀 재미있게 흥미롭게도 그러면서도 환경에 대한 생각을 할 수 있어서 그냥 즐겁게 웃으면서 어깨 동무하고 네네. 야, 다 같이 삽시다라고 네. 하는 제안하는 듯한 그런 책. 네. 네. 그런데다가 또 굉장히 공격적이죠. 이 되게 인상적이었던 게 자기네는 자기네 직원이 환경운동 하다가 무슨 법에 걸리잖아요. 좀 잡혀가거나 막 이러면은 보석금을 대신 내준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아주 적극적으로 환경운동을 하는 그런 회사고요. 저 같은 경우는 좀 더 잘 살고 싶을 때 그때 읽으면 어떨까. 정말 옳은 일도 하고 돈도 벌고 싶다라고 하는 정말 잘 사는 거잖아요. 그게 옳은 일을 하면 돈을 못 번다. 혹은 돈을 벌려면 옳은 일을 하면 안 된다. 우리 이런 어떤 양자택일만이 있을 것 같을 때 그때 읽어보면 되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성공 케이스가 있다. 있다. 라는 희망을 주니까. 그럼요. 그렇군요. 하나의 기업이 세상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 또 한 명의 그 자연주의자 철학자가 세상에 또 어떤 영향을 행사할 수 있는지 이번 슈나들은 자신의 삶을 통해서 증명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파타고니아 파도가 칠 때는 서핑을이라는 책의 어떤 내용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북구북구 오늘은 이번 슈나드의 파타고니아 파도가 칠 때는 서핑을 읽어봤습니다. 다음 주 책은요, 스코필 제럴드의 벤자민 버튼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입니다. 영화 보신 분들 아마 많으실 것 네. 같은데 책도 한번 읽어보는 시간을 네.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북튜버 이시안 씨, 북칼럼니스트 박사 씨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Freeway.